어르신, 진료 카드 있으세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대학병원 접수실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스쳤지만 민서의 표정엔 따뜻한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선 이 노인이 단순한 환자가 아닌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서울 강남구의 우뚝 솟은 대형 종합병원 최상층 이사장실. 박진수 이사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의사 가운 차림. 그는 국내 최대 의료법인의 이사장이었죠.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올려둔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2분기 진료 수익 3천억 돌파, 해외 환자 유치 프로젝트 최종 승인.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진수의 시선은 숫자가 아닌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준혁이었죠. 35의 준혁은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수는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순간 진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놀란 건 아니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상대는 누구지? 한민서라고. 우리 병원 접수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어서 준혁이 다음에 한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턱 근육이 경직되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탁, 탁탁.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뭐라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위험 신호였어요. 아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간호조무사 출신?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진수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43년 전 25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밝게 웃던 여자.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녀. 수진이었습니다. 첫사랑이었죠. 그때 수진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선대 이사장이었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결국 진수는 수진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집안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죠.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성격 차이로 7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진수는 혼자였어요. 오직 병원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죠. 진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여전히 똑바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준혁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진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준혁은 들고 왔던 사진을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로 남은 진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여성이 밝게 웃고 있었어요. 병원 유니폼에는 한민서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진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진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이사장님, 오후 3시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알았네. 진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완벽한 이사장의 모습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아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간호조무사 출신이라니.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야.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야. 이사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준혁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아들과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막 끝난 이사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사장님, 폭우로 도로가 막혀서 차량 이동이 어렵습니다. 알았네. 1층 로비에서 기다리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병원 접수실이 바로 보였어요. 진수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접수실 입구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바닥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죠. 접수실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여자가 뛰어왔습니다. 30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단정한 머리에 병원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여직원은 재빨리 노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김 과장님, 119 전화 부탁드립니다. 박 선생님은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이 팀장님은 담요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때 원무과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민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접수 창구 비우고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민서. 진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한 바로 그 여자였어요. 민서는 원무과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과장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43년 전 25의 여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수진이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때의 수진과 지금의 민서가 겹쳐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야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는 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유니폼은 빗물로 젖어 있었어요. 원무과장이 다시 다가왔어요.
한민서, 당신 때문에 병원 이미지는 사람을 도울 때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민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민서가 접수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진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낯선 어른에게 하는 예의 바른 인사였죠. 진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라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안 돼. 간호조무사 출신이잖아.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했어요. 머리로는 반대하는데 마음은 자꾸만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수요일 아침 6시.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드레스룸으로 향했어요. 평소엔 들어가지도 않는 구석진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를 꺼냈어요.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지? 30년은 됐을 거야. 그 옆에 있던 청바지도 꺼냈습니다.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바랜 낡은 청바지였어요. 진수는 평소 입던 고급 정장을 벗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도 풀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의 자신이었죠. 이상하네. 이게 진짜 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낯설다니. 대학병원 1층 접수실. 진수는 낡은 옷차림으로 천천히 접수실로 걸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자신의 번호가 호명됐어요. 247번 환자분, 3번 창구로 오세요.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명찰에는 이주임이라고 적혀 있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주임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진수의 초라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진료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주세요. 진수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어설프게. 이 주임의 표정이 점점 짜증스러워졌어요. 환자분,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진수가 겨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 주임은 빠르게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내밀었죠. 여기 서명하세요. 설명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게 현실이었죠. 돈 없고 초라해 보이는 노인에게는 이런 대접을 하는 게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민서의 차례였어요. 과연 그녀도 똑같을까요? 진수는 다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민서가 있는 창구 쪽 번호를 선택했어요. 283번 환자분, 이번 창구로 오세요. 민서의 목소리였어요.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노인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진료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진수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혹시 키오스크는 사용해 보셨나요?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키오스크요? 그게 뭐죠? 민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서는 진수를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큰 글씨로 적힌 카드였습니다. 쉬운 진료 예약 카드예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요.
카드에는 간단한 그림과 함께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서의 세심한 배려에, 진심 어린 친절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그 따뜻한 마음에 2025년 3월 26일 화요일 아침 6시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진수는 다시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대학병원 접수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따라 원무과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오늘 10시에 최 회장님 오신다. 300억 기부 약정하신 VIP야. 절대 실수 없도록. 원무과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민서, 내가 맡아. VIP 전담이니까 내가 응대해. 그때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10시에는 예약 상담이 있어요. 저번 주에 잡아둔 건데. 취소해. VIP가 더 중요하잖아. 민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읽었어요. 283번 환자분, 이번 창구로 오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접수실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비서로 보이는 사람 둘이 양옆을 따르고 있었죠. 원무과장이 황급히 달려가 허리를 굽혔어요. 최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민서를 발견했습니다. 한민서, 지금 뭐해? 지금 당장 VIP실로 와. 원무과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원무과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과장님, 민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 환자분이 먼저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원무과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칙? 원칙이 300억보다 중요해? 원무과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민서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어요. 300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환자분들입니다. 민서가 로비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 중인 어르신을 중간에 두고 가는 건 그분께 실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실례고요.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VIP는 박 선생님이 더 전문이십니다. 박 선생님께서 모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 작은 체구의 여자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오전 10시 대학병원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죠. 박진수였습니다. 비서 한 명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가자. 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변했어요. 실례합니다. 이사장님 계십니까? 비서가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박진수 이사장님 방문이십니다. 그 말에 여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원무과장이 급하게 나왔어요. 아,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진수는 원무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VIP 환자 응대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원무과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민서 직원.
잘못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제대로 된 직원입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원칙을 지키는 직원이죠. 진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지금 누구 잘못인지 그 말을 바로 잡으세요. 원무과장은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진수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 병원에 제 기부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500억 원입니다. 오늘 당장 전부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원무과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병원에는 좋은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한민서 같은 사람들이요. 2025년 3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의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 민서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병원 환자분. 앉으세요. 진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놀랐죠? 네, 정말 놀랐습니다. 진수는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드였어요. 쉬운 진료 예약 카드. 이거 기억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진수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당신은 쓰러진 노인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했죠. 민서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VIP가 온다고 해도 지금 상담 중인 환자를 먼저 생각했어요.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진수는 카드를 다시 내려놨습니다. 3번을 받습니다. 3번 모두 당신은 똑같았어요. 초라한 노인 앞에서도, 화난 상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간호조무사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깔봤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우리 준혁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민서는 진수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버님, 고개 드세요. 제발.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내가 더 감사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서. 진수는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민서도 진수를 안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민서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웃었죠. 오랫동안 닫혀있던 진수의 마음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